방금 전 암호화폐 시장에서 깜짝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수장이 대부분의 암호화폐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는데요. 이 네트워크 토큰이나 밈코인처럼 특정 회사의 경영에 따라서 수익이 좌우되지 않는 코인들은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리플 XRP를 비롯한 주요 코인 커뮤니티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워낙에 오랫동안 규제 리스크에 시달려온 터라서 SEC가 드디어 태도를 바꾸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하는 눈치라는 거예요. 이 겉보기에 이제 규제 항목이 끝나고 XRP 드디어 날아가나 이런 낙관론들이 퍼지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정말로 상황이 그렇게 단순할까요? 미국 SEC 위원장이 굳이 이 시점에 이런 발언을 꺼낸 배경에는 복잡한 속사정과 전략적인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이 표면의 뉴스 뒤에 가려진 본질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파헤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발언은 하루아침에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미국 규제당국의 기류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SEC의 수장이 게리 갠슬러였죠. 갠슬러 전 위원장은 암호화폐를 대부분을 증권으로 간주해야 된다. 이러면서 강경한 제재를 펼쳤습니다. 2020년 말 리플사를 상대로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면서 소송을 건 것도 그 연장선이었죠.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XRP 가격은 큰 압박을 받았었고 미국 내부 주요 거래소들이 XRP 상장 폐지까지도 하는 이런 역사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게리 갠슬러 위원장은 올해 1월 20일부로 사임을 했고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었죠.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자유시장 성향 인사로 알려진 폴 애킨스가 올해 중반 새로운 SEC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고, 애킨스 위원장은 부임 직후부터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철학을 분명히 내세웠어요. 이 전임자의 정책과는 정반대 노선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어서 시장에 이목들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맥락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런 변화 자체가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들어가지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당시에 미국 하원은 디지털 자산 관련된 시장 구조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상원에서도 초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서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SEC도 역시 의회랑 협력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을 아우르는 여러가지 종합적인 규율 법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이 정부 입법부터 금융 규제 기관까지도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흐름들이 전방위로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 바로 폴 애킨스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에요. 최근에 여러가지 블록체인 컨퍼런스랑 간담회에서 일관되게 같은 메시지를 던졌고, 극소수의 디지털 자산만 증권으로 취급된다, 이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였었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SEC 내부적으로 프로젝트 크립토라는 이니셔티브도 출범시켰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에 맞는 공시, 수탁, 시장 구조 규정 등 전면 재정비에서 혁신을 촉진함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인데요. 이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미국도 더 이상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유망한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거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폴 애킨스의 이번 선언이 바로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나온 예고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미국 SEC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 증권인 토큰과 증권이 아닌 토큰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핵심은 투자자들이 그 토큰을 통해서 제3자의 노력에 따른 수익을 기대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쉽게 풀어가지고 설명드리자면은, 어떤 토큰을 팔 때 이 개발팀이나 발행 주체가 우리가 이 프로젝트로 사업을 성공시켜서 토큰 가치 올려드릴게요, 이런 식의 명시적인 약속을 했다라면은 증권에 가깝겠죠. 그리고 또 그런 약속 없이 돌아가는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폴 애킨스 위원장은 바로 그 점을 짚었습니다.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모호하지가 않고 또 명확해야 된다는 식으로 강조를 남겼습니다. 이게 애매하게 우리 프로젝트 잘 되면 토큰 가격도 오를 겁니다,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고, 정말로 투자 계약처럼 행동했다면 뚜렷하고 구체적인 수익 약속이 있었을 테고요. 그런 경우에만 그 토큰을 증권으로 본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권으로 간주되는 토큰들은 당연하게도 미국 SEC의 관할 아래 규제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한마디로 토큰 증권은 우리가 잡겠지만 그 외 대부분 토큰은 증권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토큰 그 자체랑 투자 계약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SEC는 코인 이름만 보고도 증권 딱지를 붙이곤 했었지만요, 이제는 토큰을 둘러싼 거래 관계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인 거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네트워크 코인은 애초에 누가 이걸 돈 벌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없었죠. 밈코인의 대표주자 도지코인 역시 그 가치가 순전히 커뮤니티의 열기 그리고 놀이 문화에서 나온 거죠. 이런 자산들을 굳이 증권잣대로 옥죄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어떤 신규 코인 발행팀이 이 토큰을 사시면은 저희 사업 성공해서 이득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다면 그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주식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SEC가 철저히 증권 규제로 다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제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문제가 될지 그 경계선이 한층 뚜렷해지는 셈인 거고, 그리고 사실상 이런 원칙들은 1940년대 미국 대법원이 확립한 하위 테스트랑 핵심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다만 지난 몇 년 동안 SEC가 이 기준을 암호화폐에 애매하게
투자자들에게 적용을 하면서 혼선이 빚어진 바가 있었죠. 이제 엘킨스 제재 SEC는 그 원칙 본연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을 한 거고, 더 이상 그때그때 소송으로 규제하기보다는요, 처음부터 규칙을 명확히 정해놓으면서 규제해나가겠다, 이런 방향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런 구조적인 변화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에는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부터가 문제가 될지 이런 것들을 몰라서 프로젝트들이 전전긍긍했었지만, 이제는 규제의 레드라인이 뚜렷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에킨스 위원장은 이런 이제부터 정책은 그때그때의 집행이 아니라 명확한 규칙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언급을 남겼는데요. 이 덕분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법적 위험을 개선하면서 이 혁신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이 투자자들도 어떤 코인을 비교적 안심하고 또 거래해도 될지 가늠하기가 쉬워질 거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이런 규제 환경 변화 속에서 정작 리플과 XRP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플사는 XRP를 둘러싼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죠. XRP를 활용한 국제송금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이 저렴하고 또 빠르게 이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 모델입니다. 여기서 XRP 토큰은 여러 가지 통화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브릿지 자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달러를 XRP로 바꿔보내면 상대국에서 그 XRP를 현지 통화로 바꿔주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XRP의 유동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리플사는 XRP를 전 세계 거래소 그리고 금융 파트너들에게 공급하면서 그 시장을 형성해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리플은 비상장 회사라서 상세한 재무 정보가 공개되진 않았지만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상당한 XRP 보유량을 바탕으로서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실제로 리플사는 2023년 이 스위스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를 약 2억 5천만 달러 정도에 인수하는 여러 가지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을 했고, 이 소송 리스크로 미국 시장에서는 주춤했었지만 아시아랑 중동 같은 해외에서는 꾸준히 파트너십을 넓혔습니다. 그 결과로서 현재 리플넷에는 300곳이 넘는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 중에 상당수가 XRP를 활용한 ODA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리플 측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ODA를 통한 결제 거래액만 약 15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해요. 이 소송으로 주춤한 사이에도 XRP의 실제 사용 수요가 꾸준히 늘어난 셈이죠. 또 그렇다고 리플과 XRP 앞에 과제가 없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우선 XRP의 토큰의 공급 구조가 잠재적인 변수예요. XRP의 총 발행량 1000억 개 중에 절반 가까이를 리플사가 에스크로 계정에 보관하면서 일정량씩 시장에 풀고 있는데, 리플사가 분기마다 자체 리포트를 통해서 얼마나 XRP를 매각을 했는지 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향후 시장 상황이 나빠졌을 때 이 물량이 한꺼번에 풀릴 경우에 가격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 이 투자자들이 늘 유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요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소화되고 있지만요, XRP의 운명이 어느 정도 한 기업의 전략에 달려있다는 것은 구조적인 리스크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경쟁 환경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리플이 개척한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시장에 이제 전통 금융권도 본격적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스위프트는 자체 블록체인 실험을 통해서 국제 송금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들도 자체 디지털 코인, JPM 코인 같은 것들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결제 네트워크를 시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 국가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도입하게 되면요, 굳이 민간 토큰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가 간의 실시간 결제가 가능해질 거란 전망도 있고,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XRP의 활용도가 지금보다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리플로서는 기술 우위랑 네트워크 효과를 꾸준하게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규제 명확한 움직임들이 리플과 XRP한테 분명한 호재입니다. 오랫동안 불확실성 탓에 움츠렸던 미국 시장에서 또 다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겠죠. 이 실제로 리플 경영진은 소송 마무리 이후에 미국 내부 사업 확대라거나 주식 상장 IPO 가능성까지도 언급하면서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앞길이 트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암호화폐 산업 전반으로 눈을 돌려봐도 그 영향성은 상당히 큽니다. 먼저 거래소 같은 인프라 기업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어요. 이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미국 거래소들은 규제 불투명성 때문에 한때 여러 가지 알트코인을 상장 폐지했어야 됐지만요, 이제 SEC가 공식적으로 메이저 코인 대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앞으로 마음 놓고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정확한 여지가 생긴 셈입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는 미국 법원 판결 직후에 XRP를 재상장했고,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 전용 플랫폼까지도 출시하면서 그 사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규제가 명확해지면 월가의 거대 자금도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겠죠. 이미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들일 채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머지않아서 이더리움, 리플 XRP 같은 여러 가지 주요 코인 기반의 ETF라거나 이 금융 상품들도 속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미국 SEC
SEC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선언을 한 만큼 그동안 망설였었던 전통 금융권들도 참여 명분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제도권 자금의 러브콜이 현실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면요. 이런 소식에 가슴이 뛰는 게 인지상정이겠습니다. 미국 SEC가 등을 돌렸던 코인을 당국이 다시 인정해준다니까 이제 그럼 올라갈 일만 남은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하실 만하겠죠. 그리고 이번에 첫 번째 승인받은 캐너리 캐피털의 XRP 현물 ETF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러가지 자산 운용사들의 XRP ETF 승인된 기대감 수치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크립토 콘테 같은 전문 기관들 측에서는 XRP 현물 ETF가 줄줄이 출시가 될 경우에 첫 해의 전체 XRP 유통량의 1에서 4% 정도가 ETF로 흡수될 것으로 전망을 남겼는데요. 현재 시세 기준으로 따졌을 때 약 20억 달러에서 최대 70억 달러에 이르는 이 거대한 자금들이 신규 유입된다는 계산입니다. 심지어 크립토닷컴의 CEO는 최대 80억 달러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된다. 연말까지 XRP 가격이 4에서 8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대담한 예측도 나왔고 숫자로만 보면 상당히 꿈같은 시나리오죠. 하지만 이 투자의 세계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쏠린 예상은 늘 경계하셔야 돼요. 모두가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할 때 오히려 반대편 위험이 커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현재 거의 모든 XRP 보유자가 이득을 보고 있다는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약 95% 정도의 지갑이 평균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의 XRP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이 대부분이 수익 구간에 있을 때는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이 온 적이 많았었고요. 당연히 누군가는 이득을 확정하고 싶어 하기 마련이니까요.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중간중간 급락이라거나 이 숨고르기 국면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현재 가격에 이런 호재들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흔히 시장 격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이런 말이 있죠. SEC 입장 변화라거나 XRP ETF 기대감은 사실 올해 한 해 동안 내내 업계의 화두였습니다. 그 기대를 선반영하면서 XRP 가격이 이미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온 상태인 것도 맞아요. 그렇다면 정작 호재가 현실화되는 시점에 남은 추가 상승 여력이 과연 얼마나 될지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고 일각에서 XRP가 아직 2018년 초 기록한 최고가 3.8달러를 넘지 못했으니까 다른 메이저 코인 대비 덜 올랐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반면에 올해에만 XRP가 수배 상승했기 때문에 웬만한 재료는 이미 가격에 녹아있다 이런 반론도 존재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는 결국 앞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이 말을 해주겠죠. 저라면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몇 가지 지표를 더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우선 정말로 ETF 승인 속보가 나온다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지 보겠습니다. 호재가 현실이 될 때 가격이 힘있게 치고 나가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 만약에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시장 반응이 미지근하거나 오히려 하락한다? 재료 소진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고래 지갑들의 동향도 계속 추적할 텐데요. 최근까지 고래들이 XRP를 꾸준히 매수했었다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매수세를 멈추거나 또 반대로 매도로 돌아서는지 살펴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랑 뉴스 흐름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서 과열과 저평가 사이 어딘가에 있을 적정선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 투자라는 거는 확신과 회의 사이의 줄타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SEC의 이번 발언으로 XRP에 대한 확신이 커진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한 발 떨어져서 혹시 이미 시장이 기대할 만큼 기대해버린 건 아닌가, 아직까지 놀랄 만한 한 방이 남아있나, 이렇게 자문해보는 태도도 중요하다는 말씀 드려요. 눈앞의 재료랑 숫자에 흥분하시기보다는 그 뒤에 숨어있는 시장 심리까지 읽어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를 전망해볼까요? 우선 미국 내에서 머지않아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이 제정되고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미국 SEC의 세부 규정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늦어도 2025년 말까지는 관련법 통과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렇게만 되면 2026년부터 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법적인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이라거나 XRP 같은 이런 주요 코인들은 증권인가 아닌가 논란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나서 정식적인 금융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것들을 담은 ETF라거나 파생상품도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해지겠죠. 결국에 말씀드리자면 수십 년 만에 새로운 자산군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이런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그 파급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미국 측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면은 또 다른 나라들도 기준을 맞추거나 오히려 더 과감한 우호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미 유럽연합 EU 측에서 미카법을 통해 가지고 한 발 앞서서 암호자산 규율을 정비했고 아시아 여러 가지 국가들도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금융 무대는 암호화폐를 포용할 거냐 아니면 배척할 거냐 이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국이 포용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라면은 이 전 세계 판도도 빠르게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만큼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 경제가 사회 곳곳에 스며드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여요. 이런 것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런 변화가 새로운 숙제를 던집니다.
앞으로는 규제 뉴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 각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가치랑 활용도를 더 면밀히 따져볼 줄 아셔야 될 거예요. 이 규제 장벽이 낮아진 대신에 시장은 오히려 냉정하게 이 코인이 정말 쓸모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국면으로서 접어들 겁니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옥석가리기의 시작일지도 모르는 거고, 이 기술력과 실제 사용처가 확실한 토큰은 제도권 자본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성장하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코인들은 투기 열기가 빠져나간 뒤에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겠죠. 이게 투자자로서 거시적인 규제 방향뿐만 아니라 각 프로젝트의 펀더멘탈을 공부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SEC의 수장이 이번 발언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요, 단순하게 XRP 한 종목의 호재를 넘어섭니다.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에 편입되는 과정이 한 장면일지도 모르는 거고, 향후에 1, 2년간 이런 흐름들이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이 시장 환경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변화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기회랑 마주할 수 있게 될까요?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이 오르고 내림을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투자는 이미 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시장은 늘 등락을 반복하고 또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몇백 원의 움직임에도 마음이 출렁일 때가 있습니다. 3,800원이었던 리플이 3,500원으로 내려갔다라고 해서 하루가 무너지고 멘탈이 흔들리신다면요. 그 상태로서는 투자 시장에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 3,500원에서 3,800원으로 다시 올라갔다라고 해서 너무 기뻐하고 들뜨는 것 또한 경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상승은 기쁨이 아니라 전략을 세워야 되는 시점인 거고,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항상 되새겨야 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이 지금의 가격은 전체 흐름 속에서 아주 작은 파동일 뿐이라는. 1년 전에 리플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7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가격의 몇 배가 된 상태인 거고,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장은 엄청나게 변화했고 리플 역시 많은 파동을 거쳐서 지금의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200원, 300원의 등락이 무너지고 흔들리신다면은 앞으로 이 시장에서 버틸 힘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투자가 단순하게 올랐다 내렸다로 판단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패턴을 읽고 그 변화의 속도를 관찰하고 그 시기의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1년 전과 지금의 움직임은 전혀 다르고요. 앞으로의 1년도 또 다른 형태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흐름 속에서 패턴을 분석하고 이 가격보다 구조를 보는 눈을 키울 줄 아셔야 돼요. 결국에 중요한 건 가격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 사이를 오가는 파동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누군가는 오르고 내리는 동안 계속 흔들리기만 하고, 또 누군가는 그 등락 속에서 단기 고점과 저점을 활용해서 본인의 포지션을 정교하게 다듬어갑니다. 그 차이가 쌓여가지고 결국에 큰 차이로 돌아오게 되겠죠. 이 시장이 흔들릴수록 내 마음은 더 단단해야 되고요. 가격이 오르내릴 때일수록 우리의 전략은 더 명확해야 됩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시장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대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겠죠.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